혹시 교재 없는 사람 있니? 교재 없는 사람. 안녕하세요. 네. 중3 교재 혹시 있냐? 혹시 없는 친구들은 쌤이 오늘 수업할 부분을 뽑아와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 혹시 중3 교재에 없는 친구 있을까? 일단 다들 있다. 그러면 저희 중3진도 조금만 나가보도록 합시다. 저희 페이지 기준 104쪽 볼 차례예요. 그래서 근데 앞에 부분 좀 까먹었을 테니까 선생님이 앞에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다 하나씩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일단 책을 한번 푼다. 104쪽 tip시다. 방금 뭐예요? 제폰 사라질 거 빨리 펴. 해가지고 빨리 펴. 그 구글 링크로 제폰 시끄러워. 빨리 펴. 잠그대. 자, 빨리 펴. 얘들아, 저희 이제 104쪽부터 좀 봅시다. 단원 이름부터가 얘들아 혹시 몇 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3차 방정식. 그만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는 그냥 1학년, 2학년 때 1차 방정식 공부를 좀 했었다. 그렇죠? 1차 방정식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차수를 하나 올려서 2차 방정식 공부를 좀 해볼 거야. 네, 그럼 뭔가 나중에 언젠가는 몇 차 방정식도 풀 거 같지 않니? 언젠가는 3차도 풀 거고 그래? 잠깐 3차도 풀 거고 결국 언젠가 4차도 풀 거야. 3차랑 4차는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을 다룰 거고요. 5차 방정식 같은 건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아요. 공식 교육 과정에서는 4차 방정식 정도까지만 다뤄요. 혹시 또 늦게 온 친구 중에 중3책 안 가져온 사람? 빨리빨리 가자 얘들아. 이번에 시험 끝났으니까 또 이제 5분 이상 늦으면 남기는 거 다시 할 거야. 알겠어? 그럼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1차 방정식은 푸는 게 되게 쉬웠어, 어려웠어? 되게 쉬웠죠? 네, 근데 2차 방정식은 조금 어려워요, 푸는 게. 얘들아, 근데 일단 2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 전제 먼저 깔고 설명을 할게. 네, 만약에 A랑 B를 곱해서 0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미나야, 두 값을 곱해서 0이 나오려면 둘 중에 몇이 좀 있긴 해야 될까? 0이 있긴 해야겠죠. 왜냐하면 둘 다 0이 아니라 뭐 얘가 만약에 1이고 뭐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럼 곱해서 0이 나올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죠. 얘들아, 따라서 A랑 B를 곱해서 0이라는 식을 보고 서영,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A가 0이거나 또는 뭐가 0이다? B가 0이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돼. 일단 2차 방정식의 기본 체력이에요. 근데 얘들아, 또는이란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얘들아, A는 0 또는 B는 0이라는 것은 이런 걸 모두 허용하는 거예요. A가 0이고 뭐 B가 1인 거. 뭐 이번엔 A가 1이고 B가 0인 거. 이번엔 A도 0이고 B도 0인 거. 얘들아, 이런 경우들이 모두 싹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적어도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A만 0일 수도 있고 B만 0일 수도 있고 둘 다 0일 수도 있다.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혹시 국어가 어려울까봐 제가 친절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알겠죠? 또는 대한 국어 절대. 좋아. 그래서 얘들아, 그럼 이거 가지고 뭘 어쩌라고요 선생님을 이제 얘기할 건데, 자 이제 104 쪽에 있는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일단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끊어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얘서야 일단 당연히 차수가 몇 차여야 될까? 차수가 2차여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정식이어야 된다? 방정식이어야 한다. 그럼 또 오랜만에 복습 한 번만 해볼까? 방정식은 뭐예요? 맞아요. 얘들아, 방정식에 완벽한 정의 한번 해주고, 완벽한 정의로 하면 안 하다 하니까 좀 실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도 한번 해볼게요. 완전한 정의. 서연이가 얘기한 대로 무슨 지수 값에 따라서? 미지수 값에 따라서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는 식?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는 식을 근데 참고로 등식이어야 돼요 무조건. 이런 건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고 레오나 뭐 예를 들어서 2x-2는 0이다 이런 식은 x가 몇이면 참이야? 1이면 참이고 미나야 x가 1이 아니라 딴 거에 들어가면 참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방정식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등호도 있고 하니까. 근데 얘들아 이런 건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런 식은 일단 등호는 있지만 x에 뭐가 들어가든 항상 참이죠. 이런 건 그럼 방정식이 아니라 뭐라고 부를까?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이제 항등식이다. 참고로 얘들아 항등식을 딥하게 다루는 파트는 마찬가지로 또 고1 때예요. 고1 때 참 많은 행동들을 한다. 항등식을 되게 딥하게 다루는 건 그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일단 방정식만 하면 돼.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좀 실전적인 정의는 등호가 있는 식 중 항등식이 아닌 거. 네, 항등식은 딱 봐도 티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좌변과 우변이 완전 어떻게 생긴 게 항등식이야? 똑같이 생긴 게 항등식이야. 근데 등호가 있는 등식은 어차피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거든요. 그럼 등호가 있는데 얘가 항등식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무슨 정식일 거야? 방정식일 거야.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차수가 2이면서 방정식인 걸 2차 방정식이라 부르고 근데 가끔 얘들아 있잖아. 저런 거 설명하다 보면 애들이 마음이 급한지 항등식을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선생님 항정식이야 막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건 없어요 얘들아. 항등식하고 방정식이 있는 거 어디다? 그러면 거기 노란 네모 박스에 있는 개념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요. 일단은 2차 방정식이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고 2차 방정식은 이런 꼴로 써진다고 서술이 되어 있네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왜요 선생님? 일단 차수가 2차고요. 뭐 이게 항등식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런 것은 방정식. 그 중에서도 2차 방정식인데 중요한 개념적인 전제가 하나 있어요. 단 a가 절대 몇이면 안 될까? 0이면 안 된다는 중요한 규칙은 있어요. a가 0이 돼버리면 애초에 몇 차식이 안 돼버려? 2차식이 안 돼버리니까. 얘들아 이거 뭐 나중에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때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a가 0일 수도 있는 걸로 낚시 진짜 많이 먹어요. 많이 낚으려고들 하시거든. 그래서 저거 좀 조심하자. 그 다음 그 밑에 2차 방정식에 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 또는 그는 어떤 뜻이었을까?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1차 방정식이랑 동등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딱히 공부할 게 없다. 밑에 필수 문제 1번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자. 시작! 6개 다 참거짓 찾아보세요. 필수 문제 1번 참거짓 다 찾아보기. 시작! 참거짓 모두 찾아보기. 시작! 이제 얘들아 혹시 차수가 분수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1차나 2차나 그런 걸로 안 불려요. 그건 지금은 정의를 못해요. 근데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하고 나면 자꾸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까지 하고 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3차처럼 생겼는데 3차가 분모에 있죠. 저건 3차라고 안 불려요. 엄밀한 표현으로는 뭐 마이너스 3차가 나와 저거는. 근데 이제 그런 정의는 당연히 지금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했는데 저렇게 미지수 차수가 분모에 있으면 1차나 2차나 3차나 우리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못 써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고 당연히 x제곱분의 7
이런 것도 2차식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절대 안 불려요. 여기 저건 2차식 아니야. 고딩 수업이 연습시키는 잘 들어본다. 바로 3번만 한번 더 생각해볼까? 그거 내야 돼요. 오 밑에 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모르니까. 어떻게 해도 거짓이 되는 건 정의를 안 한다고 하셨나요? 어떻게 해도 거짓이 되는 거? 거짓이 무엇이 무엇이가 있네. 아 그럼 어떻게 해도 거짓이 되는 등식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웰스는 이펙스 같은. 뭐 약간 이런 거? 오, 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건 방정식이냐 방정식이 아니냐가 질문일까? 근데 사실 이런 식은 이제 그냥 거짓인 식이라서 딱히 정의의 가치가 없기는 한데 일단 뭐 이런 건 방정식은 아니고 항정식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얘는 방정식이라고 애초에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게 방정식은 어쨌거나 미지수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엄밀한 정의.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아까 스피디하게 한 거는 그냥 직관적인 이해고 완벽한 방정식의 정의는 미지수가 있고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식이라 얘는 이제 미지수 자체가 일단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방정식이라고는 당연히 안 하고 뭐 그냥 거짓인 등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건 틀린 식이라서 뭔가 정의하거나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 틀린 식이라서 답이 좀 됐을까? 좋아요. 얘들아 그 밑에 필수 문제 2번은 뭐 집구석에서 알아서 해보세요. 얘들아 해를 구하라는 거는 얘들아 대입해서 참임도 찾으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걸 내가 시간 써서 우리가 같이 볼 가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진도 빼줄게. 넘어갑시다. 여기는 되게 쉽죠? 얘들아 페이지 기준 106쪽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중요한 지점이 나와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A랑 B를 곱했을 때 0이 나오려면 A는 0 또는 레오나 뭐가 0이어야 될까? B가 0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이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얘들아 일단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모두 공부하고 나면 문제풀이 원칙을 세울 건데 문제풀이 원칙을 세우려면 뭐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아는 게 없잖아.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의 가장 첫 번째 사고방식은 인수분해예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슨 수분해를 해보는 것이다? 인수분해를 해보는 것인데 문제가 있죠. 인수분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복습시켜 줄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제기야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는 딱 전개해보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건 좀 당연하지 않을까? 근데 도아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얘도 덩어리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요 x 빼기 2라는 어떤 덩어리 값이랑 요 x-1이라는 덩어리 값 두 개를 뭐하니까? 곱한 거죠. 따라서 얘가 어떤 구조냐면 쌤이 얘를 잠깐 네모라고 생각하고 얘를 세모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네모랑 무슨 모를 곱해서? 세모를 곱해서 0이 나와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얘들아? 네모가 얼마거나 0이거나 또는 무슨 모가 0이면 되지 않을까? 세모가 0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면 민아야 네모가 0이라는 거는 x 빼기 2가 0이라는 거잖아요. x 빼기 2가 0이 되려면 x는 그냥 2겠죠. 따라서 이 문장을 우리는 x는 2 또는 x는 1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인수분해를 하면 2차 방정식이 풀리나요, 선생님? 인수분해를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주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x값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필수 문제 1번 빨리 풀어보자. 4개 있거든요. 필수 문제 1번에 4개 지금 직접 적용 한번 해보자. 필수 문제 1번 4문제 푼다.
일단 답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시켜볼게요. 알겠죠? 도아야, 첫 번째 거 있잖아.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저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x랑 x 빼기 2를 곱해서 0이란 거니까 x 자체가 얼마거나? 0이거나 아니면 x 빼기 2가 0이니까 x가 얼마거나? 이거나. 따라서 x는 0 또는 x는 2라고 쓰면 되겠다. 오케이? 두 번째 건을 레오나 혹시 어떻게 쓰면 될까? x는 몇이거나 몇이라고 쓰면 될까? 마이너스 3이거나 1이라고 쓰면 된다. 세 번째 거는 얘들아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는 4라고 나올 거고요. 네 번째 거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분의 3이라고 나올 거예요. 할 수 있을까?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필수 문제 2번. 이제 인수분해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인수분해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자, 사실 인수분해는 할 게 되게 많은데 2차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인수분해부터 하나씩 복습을 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기본 전제. 서영아, 혹시 우리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중 하나는 공통인 게 있으면 뭐 해준다? 묶는다. 이거는 대원칙이에요, 얘들아. 그 어떤 인수분해를 하더라도 공통인 인수가 있다면 일단 묶고 생각하자가 인수분해의 기본이에요. 여기 요거 기본으로 깔고 얘들아, 제일 많이 쓰는 인수분해 두 가지 복귀하고 거기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이제 공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 제곱이나 뭐 그런 공식은 아니고, 얘들아 이런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뭘 곱해야 x제곱이 나올까를 생각해서 여기 x랑 무슨 수라고 써주자? x라고 써주자. 그 다음 얘들아, 이걸 보고 어떤 두 수를 곱해야 3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얘들아, 곱해서 3이 나오려면 1이랑 3을 곱하거나, 당연히 무슨 너스 1이랑 무슨 너스 3을 곱해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1, 3을 쓸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쓸까가 조금 고민인데 선생님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쓰고 싶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 가운데를 볼 거잖아. 이 가운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x죠.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몇 x야? 3x죠. 그래서 얘들아,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3x 계산하면 마이너스 4x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x자로 크로스해서 가운데 걸 만드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이걸 그대로 써서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될 테니 x가 그냥 얼마거나 1이거나 아니면 x가 얼마라고 3이라고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얘들아, 그 아래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 아래 것도 논리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곱해서 몇 x제곱이 나와야 돼요? 2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2x랑 x라고 한번 채워줘 볼까요? 이런 식으로 채워준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어때야 될까 생각해야 되잖아? 이건 좀 많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 그래서 쌤이 하나하나 좀 해볼게. 한 번에 찾긴 쉽지 않을 거야. 그럼 얘들아, 그냥 막 질러줘. 그래, 혜린아.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숫자 아무거나 하나 어떻게 질러볼래? 2, 3 좋아요. 2랑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랑 3. 그러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기 위해서 2랑 3을 붙인 다음에 둘 중 한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왜냐하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한번 머리로 짱구리 굴려볼게요. 제이야, 그러면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몇 x? 2x. 그치. 이거 곱하면 6x죠. 그럼 마이너스 2랑 6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4x가 나오죠. 근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므로 이 케이스는 폐기해야 됩니다. 이 케이스는 폐기해야 되고, 그럼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가 였다 붙으면 어떨까 하면 또 마이너스 6이랑 2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얘들아, 이런 거 할 때는 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누굴 위에 쓰고 누굴 아래 쓸까도 좀 신경을 써줘야 돼. 퍼즐을 잘 찾으려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나 그럼 뭔가 뭔가 얘들아, 뭔가 빈틈의식이 보이지 않니? 혹시 마이너스가 어디에 붙는다면? 3에 붙는다면? 2에 붙는다면? 2에 붙는다면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 4랑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x가 나오겠지.
따라서 선생님 찾았다 드래곤볼 하고 이제 2x 플러스 3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갑자기 부끄럽네. 2x 플러스 3과 이렇게 x 빼기 2로 인수분해를 해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니까 이제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2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는 또는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러면 그 밑에 필수 문제 2번 쌤이랑 몇 개만 봅시다. 필수 문제 2번 볼게요. 필수 문제 2번. 첫 번째로는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는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 무슨 통인 게 있으면 묶는다로? 공통인 게 있으면 묶는다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무슨 수가 공통이니까? x가 공통이니까 x로 묶어줍시다. 그럼 x로 이렇게 묶어주면 전개에서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긴 그냥 무슨 수로 채우면 되겠다? x로 채우면 되겠다. 전개에서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무슨 너스 1로 채우면 되겠다? 마이너스 1로 채우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될 테니까 x가 0이거나 x가 얼마다로? 1이다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 두 번째 거 봅시다.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거 지금 해봐. 시작. 이거 인수분해 쳐봐. 빨리. 인수분해 해보자. 시작. 인수분해 해본다. 인수분해 해보자. 맞아. 책. 너무 졸리지? 얘들아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숫자는 물론 1과 8도 있지만 1과 8로 하면 이제 얘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여기 x로 채워주고 마이너스 8을 4랑 2로 이제 우리 사이 돈독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했을 때 마이너스 어디다 붙여야 될지만 고민을 살짝 해주면 여기 플러스가 붙고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다면 4x 빼기 2x니까 플러스 2x가 잘 나오겠다.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거나 2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 바로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로 3번 같은 경우는 일단 한쪽에 몰아주자. 2차 방정식은 는형꼴 만드는 게 기본이라 이렇게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줍시다. 근데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이제 6x제곱이 나올지 우리 퍼즐을 찾아야 되거든요. 1분 시간 줄 테니까 퍼즐 찾아봐. 그리고 쌤이랑 비교해보자. 시작. 너 퍼즐 찾아봐. 네네네. x로 나누면 그렇죠? 근데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개념 문제를 풀 때는 식을 조작하지 않은 원본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식을 이렇게 조작해서 보면 의미가 퇴색되고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누면 왜냐하면 약간 그렇게 하면 사실 3차 방정식도 뭐 좀 나누면 다 약간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정의를 다룰 때는 식을 조작하지 않은 원본 2항 정도는 괜찮은데 뭔가를 곱하거나 나누지는 않은 형태입니다. 찾아라 드래곤볼. 얘들아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퍼즐 같이 찾아볼까요? 곱해서 6x제곱이 되려면 6이랑 1도 있는데 2랑 3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뭔가 2랑 3이 숫자가 예뻐 보여서 이렇게 이제 2x랑 3x로 시작을 할게요. 그럼 곱해서 12가 나오려면 얘들아 1하고 12도 있고
2하고 6도 있고 3하고 4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 편이냐면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x가 나온다는 것은 크로스에서 계산을 했을 때 요 값이랑 요 값이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 12는 좀 마지막에 할 것 같아. 정 안 되면. 쌤의 직관상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만 나오려면 두 숫자가 굉장히 비슷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1, 12보다는 뭐 2, 6 아니면 3, 4에서 뭔가 쇼부를 볼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3, 4를 먼저 볼 것 같긴 해, 선생님은. 가장 3이랑 4가 차이가 적게 나니까요. 그래서 3이랑 4로 일단 전략을 잡으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뭐 안 되면 다시 하면 되고요. 그러면 뭐 여기 3 쓰고 여기 4 쓴다고 쳤을 때는 이제 얘랑 얘 쓸 때 얘가 6이 되고 얘가 12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쉽지 않다. 그럼 이제 4랑 3 위치를 살짝만 이렇게 바꿔주자. 퍼즐 찾기 하는 느낌으로. 8이랑 9?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마이너스를 어디에 붙여줄까만 잘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곱한 값 9가 나오는 요 값에 마이너스 쳐주고 여기에 플러스로 연결을 해준다면 마이너스 9 플러스 8이 될 테니 마이너스 9 플러스 8이 될 테니 우리의 표가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2x 마이너스 3 3x 플러스 4 이걸 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x는 몇 분의 3이거나 2분의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4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줍시다. 괄호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4번은 문제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을 곱한 게 미나야. 혹시 무슨 너스 6이라고 써져 있어요? 마이너스 6이라 써져 있어. 그럼 얘들아 우리 2차 방정식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분명히 저기 앞에 있는 티셔츠가 2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무슨 수분을 해보는 거라고 했네? 인수분해를 해보는 거라고 했네. 그런데 4번식은 일단 는 0꼴이 아니죠. 는 0꼴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조금은 돼 있지만 는 0꼴이 아니고 얘까지는 아직 안 묶여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면 뾰족한 수 없이 그냥 이거 전개해서 는 0꼴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맞아요. 전개합시다. 그럼 영역 전개 뻥 해주면 이제 뭔 소리야? 이제 이거 뚜샤 x의 무슨 곱? 제곱 뚜샤 마이너스 몇 x? 3x 뚜샤 플러스 4x.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1x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뚜샤 하면 무슨 너스 12? 마이너스 12가 될 텐데 어차피 얘 넘겨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2인데 6이 넘어오니까 그냥 마이너스 6이라고 보면 되겠네. 따라서 여기 이렇게 뚜샤로 써주면 인수분해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얘들아 얘 역시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좀 비슷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밑에다가 1, 6을 쓰기보다는 2랑 3을 쓰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주면 3x 빼기 2x니까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이라고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주면 x는 2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별거 없지 얘들아. 야 너도 2차 방정식 잘할 수 있어. 오케이? 끝!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정도까지 볼게요.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07쪽 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근에 대한 이야기. 중근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여기가 진짜 오개념이 많이 생기는 쪽이거든요. 중근 쪽이. 선생님이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줄게. 오개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얘는. 근데 그걸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가져가면 그거 저격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이해를 진짜 잘해보자. 얍. 얘들아 일단 그 얘기 먼저 하자. 우리 방금까지 2차 방정식을 몇 개 풀어봤잖아 얘들아. 혹시 x 값이 한 개 나왔어요? 대체로 2개 나왔어요? 대체로 2개 나왔죠. 네, 그래서 사실은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을 2개 가져요. 그 뭔가 3차 방정식은 나중에 근을 몇 개 가질 것 같지 않니? 4차는 뭔가 몇 개 가질 것 같지 않니? 네, 맞아요. 실제로 그럽니다.
근데 그럼 일단 머릿속에 이거 넣자. 2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오케이? 2개야? 1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2개야? 그럼 중근은 뭐예요, 선생님? 얘들아, 우리 이런 식들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제곱으로 묶이는 식을 무슨 전 제곱식이라고 불렀을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렀었죠. 예, 그럼 얘는 사실 생각하면 이거거든요. 제곱이라는 건 혜린아 결국 똑같은 거 몇 번 곱하는 거야? 2번 곱하는 거지. 이러면 우리 논리는 어떻게 펼치는 거냐면 x는 몇 또는 3 또는 또는이라고 쓸 거? 또는 x는 얼마다? 3이다라고 쓰는 뉘앙스고. 그럼 얘들아 사실 국어적으로 이 문장은 그냥 x는 몇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3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러면 뭔가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인 것처럼 보여요? 1개인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한 개인 것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이걸 보고 그럼 얘는 근이 1개네? 라고 말하는 건 수학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뭐냐면 근이 2개인데 그냥 그 2개가 어떻다? 똑같다. 이게 올바른 이해예요. 이게 올바른 이해야. 오케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는 근이 1개네? 라는 말은 좀 틀린 말이야, 사실은. 근이 2개인데 우연찮게 두 근이 일치해서 두 근이 일치해서 1개인 것처럼 보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오케이?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근데 그럼 이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근의 개수 1개이다. 이런 표현은 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서연아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1이거나 몇이거나라고 말하고 2라고 말하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죠. 근데 이런 거는 서로 다른 근의 개수는 2개가 아니라 1개인 거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전혀 잘못되진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다는 거 명확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를 해보자. 그럼 이제 이게 이해가 되었다면 요약을 좀 해볼게요. 완전 제곱식은 0구조면 이러면 요 2차 방정식은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어줍시다. 오케이? 너네가 2페이지 공부하고 머릿속에 넣어놔야 하는 것은 완전 제곱식은 0이다 이런 구조면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가 중요한 거고 이 중근이란 것은 이것도 같이 좀 써놓으세요 얘들아. 근이 1개네? 아니야. 근이 2개인데 2개가 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거 표현들은 좀 같이 써줍시다. 쌤이 뭉게구름한 거랑 빨간 박스는 좀 써주자. 이게 제일 중요한 지점이고 제가 개념 공부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하고 개념 공부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저희는 지금 페이지 기준 107쪽의 중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07쪽의 중근. 얘들아 우리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럼 뭐 어때야 됐을까는 이전에 공부를 좀 했는데 무조건 까먹었을 거거든요. 오래돼서 다시 복귀 한번 시켜줄게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선생님 뭐 예시 하나 들어볼게. 최고차 계수는 1로 할게요. 뭐 x 플러스로 하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약간 요 느낌이잖아요. 요 느낌? A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완전 제곱식이잖아 이것은. 그럼 얘들아 이거 전개 한 번만 해보자. 너네 혹시 x 플러스 a의 제곱 전개한 거 기억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그치. 2배에 넣어. 2ax. 마지막에 이제 뭐의 제곱? a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였죠 얘들아. 이거 x제곱 더하기 a제곱이 아니에요. x제곱 더하기 a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헷갈리지 마. 우리 중2 때 이거는 a랑 b가 그렇게 곱해져 있으면 얘는 이제 a제곱에 b의 제곱이 맞죠? 그렇지? 근데 얘는 아니에요. 이거 그냥 x제곱 a제곱 쓰면 안 돼. 그럼 얘 증명은 너무 간단해. 왜요? 라고 누가 물어보면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것은 뭐야? 그냥 x 플러스 a라는 걸 몇 번 곱하는 것이다? 이렇게 2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열심히? 전개할 수 있겠죠.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보면. 그래서 요건 좀 기억해주자. 그럼 규현, 요런 걸 만들고 나면 이런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봐봐. 혹시 요 x의 개수랑 요 x의 개수랑 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 사이의 관계. 자, 봐봐. 2a랑 a제곱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혹시 얘를 일단 뭐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무슨 곱을 하면? 제곱을 하면 얘가 되죠. 얘를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 얘가 되죠. 그쵸? 얘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러한 증명에 의해서 x의 개수 있잖아요.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한 것이 상수항이랑 완전 똑같아야 한다. x가 오면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한 것이 상수항이랑 똑같다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입니다. 알아두시는 걸 매우 권장드려요. 따라서 얘는 거기 써져 있으니까 얘들아 그 개념 박스 보면 괄호 2번에 b는 2분의 a의 제곱이라고 써져 있는 식이 하나 있거든요. 걔는 알아두는 게 맞아요. 알아두자. 걔는 알아두는 게 맞아. 알아두자. b는 2분의 a의 제곱이다. 그건 알아두자. 알아두자. 자, 그러면요. 저희 필수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필수 문제 3번. 네, 뇌의 흐름을 알려줄게요. 필수 3번은 동훈아 무슨 근을 갖는 걸 모두 골라보래? 중근을 갖는 걸 모두 골라보라 되어있지. 그럼 우리 생각은 이걸로 이어져야 돼. 중근을 가지려면 무슨 전 제곱식이어야 하네? 완전 제곱식이어야 하네. 그럼 직접 인수분해해봐도 좋아요. 직접 인수분해해봐도 좋으나 우리 서연아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조건을 하나 배웠죠. 이거. 그래서 얘들아 이게 되나 안 되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필수 문제 3번의 괄호 1번을 보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중근을 갖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x의 개수는 1이죠? 그 1을 반으로 나눠 그 다음에 무슨 곱을 한번 해봐? 제곱을 한번 해봐. 그럼 이걸 계산하면 몇 분의 1이 나오시지 않을까? 4분의 1이 나오시죠? 혹시 똑같나?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중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거야. 나머지 체크 니네가 한다. 시작. 필수 문제 3번 찾아보세요. 필수 문제 3번 찾아본다. 시작. 시연이 좋은데. 제일 많아요. 그럴 것 같은데. 잘하니? 못 들었는데. 그래? 야, 왜 이렇게 좋아? 너맨 앞으로. 아, 싫어요. 맨 앞으로. 네, 중근 가지려면 이래야 되거든. 이제 x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무슨 곱을 해보자?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 나와야 하는 거고. 그럼 이 x의 개수는 혹시 얼마예요? 1이죠. 네. 그럼 그 1을 나눠서 제곱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얘가 몇 분의 1이 나오세요? 4분의 1이 나오시지. 얘가 혹시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같아 달라? 그러면 얘는 중근을 갖지 않는 거야. 얘로 한번 해볼까? 얘 마이너스 8을 몇으로 나눠? 2로 나누고 제곱을 한번 해보자. 이거 나누면 마이너스 4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무슨 6일까? 그럼 혹시 어때? 그치, 얘는 중근을 가질 거야. 이런 느낌. 얘는 얘가 참고로 디귿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디귿 같은 경우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죠.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치? x의 개수가 0이다를 의미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 x의 개수가 0이야, 디귿은. 그럼 x의 개수를 2로 나누고 제곱을 해봤자 얼마예요? 0이죠. 근데 그럼 0이죠? 아, 그게 아니라 0이 나오는데 상수항이랑 어때? 다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중근이 아니라 잠깐만 허민아 웃음 코드가 좀 이상하네. 이걸로 넣는다고? 고마워요.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비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은, 리을, 비읍이에요. 니은, 리을, 비읍. 혹시 여기까지 좀 할만한가? 별거 없지? 얘들아, 필수 문제 4번, 괄호 1번 있거든요? 풀 수 있어요. 필수 문제 4번에 괄호 1번 푼다. 시작! 필수 문제 4번에 괄호 1번 중근 가지르면 어때야 되는지 방금 쓴 공식 활용해서 적용한다. 실시. 손가락 이렇게 하는 광고인데요. 손가락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좀 끄는 거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밴드 줄게.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일 날 어떤 친구들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청문회 한번 했거든요. 그 고등학교 청문회라고 하기 좀 그렇고 각 고등학교 특징 요약이랑 어디 가는지 추천하고 약간 그런 콘텐츠 한번 했었거든. 혹시 나중에 좀 궁금한 친구 있으면 쌤이랑 한번 요청하면 쌤이랑 상담하고 하자. 근데 사실 지금 말고 어차피 너네 중3 때 원서 쓸 때 되면 제가 한 명 한 명 상담 좀 해줄 거거든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켜본 너네 모습이 있잖아. 그거 바탕으로 어느 고등학교 가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선택일까? 한번 얘기는 할 거야. 알겠죠? 얘들아 혹시 필수 문제 4번에 괄호 1번 얼마 나왔어? 혜린아? 그렇지. 12 나오지. 자, 그래서 걔 졸리니? 너 요즘 학교에서 뭐해? 학교에서 뭐 나왔어? 요즘 학교에서 뭐냐? 아니면 진도 뭐 나가시나? 진도는 안 나가요. 수업 시간에 뭐 하시는 거야? 수업에 진도나가? 아직 사인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얘들아 또 정신교육 시간을 한번 살짝만 가질게요. 10초만. 방학이 보통 끝나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방학되기 전까지 있잖아. 너네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 혹시 학교나 반 분위기가 다 모아잡혔냐? 살짝 놀잡한 분위기 되죠. 너네도 마음이 좀 붕 뜨고. 그치? 그걸 이제 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또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누누이 말하는 거는 너네 궁극적인 목표는 중학교 때 잘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 궁극적인 목표는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거예요. 중학교 시험은 사실 너네랑 그렇게까지 큰 연관이 없을 거야. 이제 연관이 없다는 건 아닌데 중학교 시험에 너무 몰입해서 중학교 시험 끝났다? 나 이제 좀 놀아도 되네? 미아드 월드 파리 타임 약간 이러기에는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는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 끝났다고 막 세상 끝난 것처럼 그런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여기 이제 그건 좀 하수지 않나? 약간 너무 눈앞만 보네. 우리는 고수잖아요, 그쵸? 아니야? 아니 말고 다음 틀려요? 얘들아 필수 문제 4번 얘기할게요. 쌤이 원했던 풀이는 뭐냐면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4a 요거면 동훈아 얘가 무슨 근을 가졌으면 한다? 중근을 가졌으면 한다.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거를 몇으로 나누고 2로 나누고 무슨 곱을 해서 제곱을 한 게 요 무슨 수항이랑 상수항이랑 똑같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얘는 4의 제곱이니까 이거 약분하면 4죠. 16이 4 더하기 a2이므로 a는 무슨 이지 않을까? 12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뭐 내가 a만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a만 하면 되겠죠. 괄호 2번 봅시다. 괄호 2번은 레오나 x제곱 더하기 2번에 무슨 x로 써져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규현아 무슨 근을 가져야 되네? 중근. 그러면 얘 반으로 나누고 제곱하자. 반으로 나누고 제곱한 게 얘서야 혹시 얼마여야 되지 않을까? 1. 그럼 이거 분배해주면 분모에 분배하면 4 분자에 분배하면 a의 무슨 곱?
제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얼마다? 1이다. 양간에 4 곱합시다. 분수 싫으니까요. a 제곱은 얼마다? 4다. 얘들아 혹시 제곱해서 4가 나오는 수는 그냥 2도 있지만 마이너스 2도 있죠. 따라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얘는 답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된다. 이게 이제 중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근에 대한 이야기로 뭐 별건 없다. 별건 없다. 2차 방정식 뭐 어렵다 하지만 별건 없어요. 근해 공식 나오기 전까지는 별게 없어요. 근해 공식 나오기 전까지는 별게 없어요. 네, 109 쪽 갑시다. 여기까지도 나쁘진 않아. 여기부터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109 쪽 갑시다. 109 쪽. 했고 왈왈. 그러면 뚜샤. 얘들아 이제 여기부터 조금 헷갈려요. 뭐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일단 이거 먼저 보자. 얘들아 혹시 x제곱이 3이에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자연수 범위에서는 없어요. 1도 아니고 2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무슨 트라는 걸 정의했어요? 루트라는 걸 정의했어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를 루트 3이라고 부르죠. 다만 제곱하면 부호는 어차피 중요치 않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3도 되고 무슨 너츠 루트 3도 된다? 마이너스 루트 3도 돼서 쌤은 이거 보고 그냥 뿔마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여기 뿔마 루트 3이다라고 쓰는 편이다. 얘들아 그럼 있잖아.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5다. 약간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좀 특이한 풀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얘들아 얘는 우리 앞에서 배운 문제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일단 무슨 전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특징이 있죠. 그럼 얘들아 당연히 학생 입장에서는 얘를 전개해볼까 생각할 수도 있어. 당연히 해볼 만한 생각이에요. 전개해서 나중에 배울 2차 근해 공식 배워도 풀리긴 해. 근데 얘들아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냐면요.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얘들아 중고등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생각 중 하나는 덩어리를 잘 보는 거예요. 덩어리. 복잡한 걸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해. 뭐 그걸 전문용어로는 치환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됐고, 야, 봐봐. 쌤이 여기 x 플러스 3 있지. 얘를 네모라는 덩어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 x 플러스 3을 뭐로 생각하겠다? 네모로 생각해 볼게요. 네모. 그럼 네모의 꿈을 펼쳐보자. 네모의 무슨 곱은? 제곱은 얼마다? 5다라고 써볼 수도 있겠네. 그럼 얘가 제곱해서 5가 되는 이 네모의 꿈은? 그치, 루트 5 또는 무슨 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얘들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정답을 쓰면 선생님 놀라신다 안 놀라신다? 놀라신다. 왜냐면 나는 분명 이렇게 멋있게 문제를 내놨는데 얘가 갑자기 네모는 얼마니? 약간 이러고 있으면 놀라시잖아? 네모를 다시 무슨 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x로 바꿔주셔야 돼요. 얘들아 이 네모는 x 플러스 3이었으니까 x 플러스 3이 무슨 수 오거나? 루트 5거나 또는 x 플러스 3이 무슨 너스 루트 5라는 거? 마이너스 루트 5다 정도로 쓰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러면 도아야 이거 이항하면 무슨 수 구할 수 있을 거야? x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마3 플러스 루트 5. 와 숫자가 진짜 슈렉 같죠 슈렉?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5 슈렉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이게 진짜 답이에요. 실제 답이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답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 실제 답이 이래요. 실제 답이. 얘들아 근데 이게 점점 계산이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뭔가 이게 설마 정답인가 하는 문제들도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얘들아 그게 문제집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제가 요즘 오산 시험지 트렌드 보면 그냥 느껴지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시험지가 귀찮아 되게 계산할 게 많고 좀 더러워 문제들이. 더러움에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그냥 더러운 문제 좀 풀리긴 할 거야. 결국 해야 돼. 야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알아? 모의고사도 요즘 트렌드가 비슷해.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 중에 쌤이 뭐 최근에 풀었던 것 중에 인상 깊은 숫자는 뭐였지? 저거 11문제 아니에요? 뭔가 약간 그 119를 신고하라는 거 아니에요?
119. 약간 선지가 이딴 식으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실제로 꽤 많아요. 근데 단 그거는 이제 너네랑은 상관없는 파트긴 한데 이제는 왜냐면 이게 미적분 2에서 계산 복잡한 게 진짜 많이 나오거든. 너네는 이제 수능에서 미적분 2를 안 봐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이런 계산까지는 안 나올 텐데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도 저런 계산을 줘요. 계산은 잘해야 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잉 냄새나 하면서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야. 마주하자 당당하게. 패딩. 자 그러면 필수 문제 5번을 좀 풀이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야, 필수 문제 5번에 제일 복잡한 괄호 4번 볼게요. 야 근데 그냥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필수 문제 5번 4개 풀어볼래? 그러고 제가 괄호 4번은 풀어줄게. 필수 문제 5번 괄호 1, 2, 3, 4 해봅시다. 필수 문제 5번 해봅시다. 괄호 4는 제가 한번 풀어줄 거예요. 너 수요일 금요일 보던 내용이구나? 이번 주인가? 네. 거짓말 치지 마. 네. 했어요. 저번에도 제가 답이 계산이 두려운 거 뭔지 알고 당당하게 듣는데 실제로 깔끔하면 어떡하냐? 내가 못한 건 어떡하냐? 아 이제 그게 참 그래서 그게 참 힘들지. 그게 참 힘들지. 왜냐하면 이게 옛날 문제들은 숫자가 되게 깔끔한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뭔가 풀다가 뭔가 이상해지면 지우고 다시 풀고 그랬는데 요즘은 답이 그냥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본질을 벗어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되게 반대지. 난 반대지. 근데 얘들아 이 구조가 혹시 왜 나온 줄 알까? 왜 계산으로 분별을 좀 하려고 하는 줄 알아? 근데 그건 단순해요. 교육 과정이 축소되고 있어서 그래요. 아니, 너네가 배우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게 이제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는 시험범위랑 그런 게 되게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변별이 알아서 됐어. 왜냐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차피 다 못하고. 근데 이제 요즘은 시험 범위가 좀 좁고 낼 수 있는 소재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막 킬러 문제 좀 그만 내라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내다 보니 계산만 더럽게 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계산 더럽게 내기. 두 번째는 쉬운 문제 다 빼고 다 중에서 중상 난이도로 도배하기. 킬러를 안 넣더라도. 그래서 그 2가지가 요즘 시험들의 트렌드긴 해. 요즘 시험 문제들도 보면 이거 진짜 손도 못 대겠다 싶어. 근데 그런 시험지도 물론 있어. 손도 못 대는 어려운 문제가 한 개 있는 시험지도 있고 좀 전반적으로 빡빡한 시험지가 있는데 쌤이 요즘 트렌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빡빡한 걸 되게 잘 풀어야 돼. 전반적으로 빡빡한 거. 근데 그래요. 파이팅. 자, 얘들아 109 쪽에 다 불러줄게요. 괄호 1번. 얘들아 근데 괄호 1번에서 이거 하나만. x제곱은 8이니까 x는 일단 무슨 루트 8이거나 루트 8이거나 무슨 너스 루트 8이 될 거야? 마이너스 루트 8이 되겠죠. 틀린 거 아닌데 자, 우리 앞에서 루트 배울 때 있잖아. 이런 공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8이란 건 결국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이제 2를 3번 곱한 거고 2의 제곱 곱하기 2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서연아 이거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제곱 없애고 밖으로 내보내면 돼요. 제곱 없애고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얘가 이제 그냥 2로 나갈 거고요. 2로 나갈 거고 뭐 여기 있는 거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따라서 사실 좀 더 예쁜 정답은 플러스 2루트 2랑 마이너스 2루트 2로 쓰는 게 조금 더 예쁜 정답이긴 합니다. 루트 안에 무슨 곱이 있으면 밖으로 빼낼 수 있다? 제곱을 제물로 받쳐서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오케이? 제곱을 제물로 받쳐서. 간만에 이것도 한번 할까? 토탈이 더 힘들지 않았어요? 그것도 맞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써. 그것도 맞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써.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맞아. 그냥 너네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루트 밖으로 뭔가를 빼낼 수 있는 게 보인다? 무조건 빼내는 습관 들이는 게 맞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문제가 빼는 상황을 가정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안 빼내고 계산하면 계산이 되게 복잡해져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 하자. 2의 4제곱 곱하기 3이야. 혹시 이런 거는 2의 밖으로 내보낼 때는 그럼 혹시 얼만큼 내보내면 될까? 4. 그치, 4로 내보내면 돼요. 엄밀하게는 이제 천천히 하면 2의 제곱으로 이렇게 4 짝수면 그거의 절반만큼 내보내면 돼요. 선생님 그럼 왜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 얘는
논리적으로 뭘 생각한 거냐면 얘들아 혹시 2를 4번 곱하는 거랑 16이죠? 2 4번 곱하면 2 4번 곱하면 16인데 그럼 몇의 제곱이랑 똑같아 사실? 4의 제곱이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 얘는 4를 밖으로 빼서 4루트 3이라고 쓰는 건데 해보니까 4는 2의 무슨 곱이야? 해보니까 제곱이죠. 해보니까 짝수는 반으로 나눠서 내보내면 되는구나 끄덕끄덕 이런 거를 좀 해보니까 그렇죠? 시간 줄이기 위해서 기억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좀 기억해주자. 선생님 홀수면요? 나 홀수면 이렇게 하면 되죠. 홀수면 짝수로 분리하면 돼요. 그럼 제2야 5에 제일 가까운 짝수는 뭐 4겠죠? 따라서 얘를 2의 세제곱 이 정도로 표현하는 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럼 2의 4제곱을 밖으로 빼내주면 2의 무슨 곱으로 나올 거야? 제곱으로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내보낼 수 있고 그럼 얘는 4루트 6이게끔 끄덕끄덕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랜만에 나왔길래 복습 한번 해드렸어요. 그렇다. 다시 돌아와서 필수 문제 5번에 괄호 4번을 본다면 미나야 2배 x-1의 제곱이 무슨 팔이라 써져 있다? 10번. 그래 어감이 세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양변을 몇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2로는 한번 나눕시다. 그럼 2로는 한번 나누면 x-1의 제곱이 9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럼 얘도 뭐 그냥 전형적인 문제야. 네모라고 생각하면 네모의 제곱이 9인 거니까 네모는 3이거나 무슨 것을 3이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3이라고 보면 되겠지. 얘를 네모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제 결국 x-1이 3이거나 x-1이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므로 2항을 해주면 x는 4 2항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2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정도로 보자. 이 정도로 보자.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좀 숙제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얘들아 밑에 5-2번 있거든. 한쪽 넘어가지 말고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가자. 저 밑에 5-2번 있거든요. 5-2 5-2 지금 풀어봐. 시작. 조금 헷갈리게 써져 있어서 때문에 5-2 해봅시다. 잘하는구나.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별말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5-4 안 해도 될 것 같아. 넘어갑시다. 110쪽 갑시다. 110쪽.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자. 얘들아 사실 110쪽 내용은 나중에 많이 쓰진 않거든요. 나중에 많이 쓰진 않는데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야 얘들아 우리 오늘은 근해 공식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근해 공식 딱 전에 진도는 멈출 거거든. 얘들아 근데 근해 공식이 너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폭력적으로 생겼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도대체 그 역겨운 애는 누가 만든 걸까 궁금하지? 피타고라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 지금 하는 내용으로 유도하는 거야 결국. 얘들아 봐봐. 일단 110쪽 내용을 공부하자. 그럼 우리는 왜 근해 공식이 나오는지도 결국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110쪽까지만 할 거예요. 진도는 110쪽 보자. 얘들아 2차 방정식을 풀 때 있잖아요. 우리 요 앞에서는 무슨 수 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 푸는 연습을 했어?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연습을 했죠. 얘들아 근데 이게 2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숫자가 너무 더티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풀 거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방금 풀었잖아. 방금 이제 완전 제곱식 있으면 뿔마 루트로 2차 방정식 풀 수 있었잖아. 여기?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푸는 연습을 할게요.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가 이제 길을 떠나가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났어. 당연히 첫 번째 생각은 무슨 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돼?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는데 얘들아 제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왜냐면 뭐 요 밑에다가 2랑 1을 쓰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장난질을 쳐도 얘를 만들기는 불가능해.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는 거야. 만들어 볼게요.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발상이야. 그 위에다 써놔요. 이 파트의 발상, 110쪽의 발상은 억지로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 완전 제곱식이 아닌 식을 억지를 부려서라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자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어떻게 억지를 부리는지를 같이 탐구를 해봅시다. 자, 억지 부려볼게요. 자, 우리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 개수를 즉 반으로 나누고 제곱을 했을 때 무슨 수항이 나와야 돼? 상수항이 나와야지. 억지 불려 들어가자. 아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 마이너스 6을 2로 나누고 제곱을 한 게 이게 무슨 수항이면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이게 상수항이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럼 이거 계산 한 번만 해보자. 마이너스 3이죠 이거 약분하면. 제곱하면 얼마예요? 9죠. 9가 상수항이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 거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얘들아 얘는 9가 아니라 얼마야? 2죠. 이제 억지 부리자. 얘들아 얘를 9로 만들어주려면 등식의 양변에 몇을 한 번 더해주는 행동을 한다면 7을 더해줍시다. 오케이? 등식의 양변에 7을 더해줍시다. 등식의 양변은 같은 행동을 해도 되니까요.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될 거예요. 여기는 는 얼마가 될 거예요? 는 7이 되겠죠. 양변에 7을 더해준 거니까. 그럼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 이제 무슨 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면 x 마이너스 몇의 제곱이라는 3의 제곱인 건 혹시 괜찮을까 이거? 그쵸? 왜냐면 완전 제곱 어떻게 생각하면 돼? 뭐 제곱해야 9 나오는지 생각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연결하시고요. 얘가 이제 7이면 됩니다. 그럼 이건 우리 풀 수 있잖아 이제. 얘를 귀염둥이 네모의 꿍으로 바꿔주면 네모 제곱이 7인 거니까 네모는 무슨 뜻 7이거나 루트 7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볼 수 있다. 네모가 x 빼기 3이었으므로 x 빼기 3이 루트 7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항을 한번 해주면 x는 3 플러스 루트 7이거나 아니면 3 무슨 플러스 루트 7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7이거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답이 이따위니까 당연히 무슨 수분해가 안 된 걸까?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이거 두 개 곱하면 2가 나오긴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찾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인수분해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억지로 완전 제곱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제가 방금 푼 게 필수 문제 6번에 바로 1번이거든요. 필수 문제 6번에 바로 2번도 해볼게요. 야, 근데 이것도 이거 하나만 지를게. 얘들아,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완전 제곱적 공식, 이제 x 개수를 반으로 나누고 이걸 제곱한 게 무슨 수항이라는 공식? 상수항이라는 이 공식 있죠. 얘들아, 참고로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시작할 때, 즉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딸깍하고 쉽게 풀 수 있으려면 x 제곱의 개수가 얼마여야 한다? 1이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살다 보면 x 제곱 개수가 몇이 아닐 수도 있을까? 1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건 그냥 조작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괄호 2번에 나누기 해버리는 거. 괄호 2번 보면
동훈아 이거 몇 x제곱으로 시작? 4x 제곱이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를 풀라고 되어 있는데 야, 그럼 이런 거 풀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괜찮아진다? x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베스트야. 완전 제곱 만들 때는. 그럼 예서야 양변 혹시 몇으로 한 번만 나눠볼까? 3으로 한 번만 나눠보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은 0이라고 만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억지를 부리시면 됩니다. 빈칸 채워봐야 돼요. 시작. 필수 문제 6번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얘는 몇으로 억지를 부려야 될지 생각을 잘 해보자.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는 분수도 많아 심지어. 끝이요. 진짜요? 이제 x가 3 플러스 루트 7 또는 3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에요? 뿔마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뿔마로 완벽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근데 왜냐하면 3 플러스 루트 7에다가 마이너스 곱한다고 해서 3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칸에 절대 못 써. 공간이 너무 좁긴 하다. 그렇지.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맞고 이제 살짝 얘기만 조금 더 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루트로 주어져 있으면 틀린 표현은 아닌데 얘가 사실 루트 3분의 루트 이잖아요. 근데 루트 분배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분모에 루트 있으면 보통 무슨 유한을 많이 시킬까? 유리환을 많이 시켜서 그렇게 쓰는 게 제일 예쁜 정답. 그래서 이제 분모에 있는 루트 3을 없애고 싶겠다 그러면 그럼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무슨 트 3을 한번 곱해보자. 루트 3을 한번 곱해보자. 한 3분의 루트 6 정도 나올 거야. 얘들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각 구조가 좀 나쁘지 않은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정답은 이거 맞아요 얘들아. L 뺄마 루트 3분의 이거 맞아. 틀린 건 아닌데 우리 관용적으로 이렇게 루트 합쳐서 쓰기보다는 루트를 분배해서 쓰는 경우가 훨씬 많고 답지든 해설지든 출제자가 설계를 할 때. 근데 이렇게까지 설계가 되면 얘들아 이거 혹시 분모에 무슨 트 있어요? 루트 있죠. 얘들아. 분모에 루트 있으면 보통 안 예쁘다 취급하거든요 수학에서는. 그래서 분모에 있는 루트 3을 없애야 돼. 그것이 유리화고요. 앞에서 배운 유리화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자 분모에 똑같이 그치 루트 3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왜냐면 분자 분모에 똑같은 행동은 해줘도 괜찮잖아요 그쵸?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1 뿔마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면 그냥 얼마일까 개념적으로? 3입니다. 루 2, 루 3 곱하면 루 얼마가 나올까? 루 6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쓰는 게 베스트. 보통 답지든 해설지든 다 저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 저렇게 쓰는 습관을 들여야 문제가 안 생길 거야. 1풀마 루트 3분의 루트 2라고 쓰면 혹시 틀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막 서술형의 1풀마 루트 3분의 2라고 썼다. 감점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정도야. 약간 약분하는 느낌이야. 그래서 루트 3분의 2라고 쓰는 건 약간 약분하는 거랑 뉘앙스가 비슷해요. 뭐 틀린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보통 쓸 때 약분해서 다 쓰잖아. 그쵸? 약간 그 느낌이라서 감점 당할 수도 있어 분명히. 그냥 습관을 들여놓자. 얘들아 그러면 밑에 6-1번 있거든요. 6-1번 두 문제 있는데 이거 두 개만 얼른 해보자. 이거 두 개만 얼른 해보자.
방학식 언제 하냐 얘들아? 21일. 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뭐 비슷하지 않을까 대체? 21일. 음주. 2주. 딱 방학 들어갈 때 3-1 다 끝내고 2-1 회식 하면 되겠다. 깔끔하게. 오늘 수학학원 올 줄 알고 먹고 싶지 않나 봐.